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덜 친숙한 부분이 배설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다음에 배설 기관, 특히 이제 우리가 오줌 만드는 기관 어떻게 생겼느냐, 그죠? 그리고 그 오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파트는요, 배설이 무엇이냐, 배설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서 배설이란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교과서 174쪽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배설. 보시면요, 배설은요, 무엇이냐?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래요. 시작이 세포호흡이네요. 세포호흡 4단원에서 배웠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거의 한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세포는 무엇을 하냐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소화계에서 위소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흡수된 형태의 작게 쪼개진 영양소를, 그죠? 얘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얘를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인 거죠. 어떤 영양소가 사용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물론 이제 소화를 거치기 때문에 작은 형태의 포도당으로 쪼개지겠습니다만, 그죠? 탄수화물 또는 지방, 그리고 단백질, 얘들이 사실 우리가 세포호흡에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얘들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죠? 예를 들어 이제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그죠? 탄수화물 지방을 들여보내서, 자, 여기서 쪼개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체는 호흡기, 그러니까 들숨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예요. 그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4단원수 얘기할 때는 생활 에너지를, 그죠? 생활 에너지를 꺼내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노폐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노폐물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탄수화물 지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보면 딱 좋아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은요, 기본 뼈대는 일반적으로 탄소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뼈대는 탄소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산소로 이용해서 이제 쪼개고 에너지를 꺼내고 남는 그 노폐물이라고 하는 애들의 정체는 누가 나올 수 있냐면, 하나는 이산화탄소, 탄소랑 산소랑 결합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오냐면 물, 이런 애가, 얘 지금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노폐물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배설은 뭐예요?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보낼까요? 폐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날숨으로 내보내게 될 거고요. 물, 이건 어떻게 내보낼까요? 당연히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것은 콩팥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내보낼 것이고, 아니면 사실 그 날숨의 특징 저번에 배웠죠. 그죠? 들숨하고 날숨의 차이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수증기가 많다. 수증기가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도 폐로 보내서 날숨에서 수증기 형태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배설이라고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배설의 의미는 뭐예요?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버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이제 그 세포호흡의 재료, 영양소로 사용할 때는 사실 이걸로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단백질이라고 하는 에너지원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에너지원을 사용되게 될 때 좀 복잡한 일이 하나 또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단백질은요, 구성 원소가 조금 달라요. 구성 원소가, 얘들은 탄소, 수소, 산소,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질소라고 하는 얘가 존재를 해요. 단백질 경우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세포에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됐다. 그죠? 산소랑 만나서 에너지를 보냈다. 자, 라고 나면 그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가 나오느냐? 하나는 똑같이 이산화탄소예요. 또 하나는 똑같이 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가 나오냐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NH3라고 쓰는데 암모니아예요. 얘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우리한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산화탄소만 물이니 이런 애들은 사실 우리 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근데 암모니아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암모니아 실험을 했었습니다. 암모니아는 그냥 화장실 냄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암모니아 뚜껑 한번 열었을 때 어땠어요? 냄새가 이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코를 거의 찌르는 그런 냄새였죠. 그죠? 암모니아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몸에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나오자마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요. 일단 얘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 독성을 처리하는 기관에다가 보내줘요. 그게 누구냐면 간이에요. 간은 언제 배웠었냐면 옛날에 소화할 때 쓸개즙 만드는 기관으로 배웠죠. 간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대표적으로 독성을 제거하는데도 많이 사용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를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무엇을 하냐면 암모니아를 요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독성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이 요소를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요소도 사실 몸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타서 농도를 낮춰서 물에 섞어서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콩팥으로 보내서 오줌에 그러니까 물 속에 섞어서 버리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은 뭐예요? 이 전체 빨간색 모든 과정을 이제 배설이라고 합니다. 노폐물, 세포호흡의 결과 나온 노폐물을 처리하는 과정. 조금 좁은 의미의 배설은 뭐냐라고 하면 이 중에서 사실 제일 복잡한 과정인 거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오줌을 버리는 요 과정이 우리에게 좁은 의미에서의 배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설의 정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똥하고의 구별이에요. 자, 오줌은 배설 맞아요. 똥은 그럼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똥은 배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설의 정의 자체에 뭐가 있어요? 세포 호흡이 연관이 돼 있어요. 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세포 호흡하고 관련 없이 그냥 소화관, 그러니까 식도에서부터 항문 끝을 쭉 따라오면서 영양소 다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가 그냥 바깥으로 빠지는 게 똥이죠. 그죠? 그래서 똥은요 배설이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똥은 뭐라고 해주는 게 좋으냐? 그냥 뭐 찌꺼기 버리는 거니까요. 차라리 배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똥은 배설 아님. 또 같이 배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나 앞에서 이제 조금씩 배웠으니까요. 우리에게서 좀 남은 것들 중에 하나는 얘죠, 그죠? 이 배설의 좁은 의미, 그러니까 오줌 만드는 과정. 우리에게 그 부분이 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영상에서는 이 오줌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관, 그러니까 배설 기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설, 그 중에서도 사실 오줌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배설 기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배설 기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람을 그려볼까요? 사람을 그립시다.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제 배설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냐? 오줌과 관련된 기관이니까요. 콩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겠죠. 콩팥은 우리 허리 등 쪽에 두 개가 있고요. 주먹만한 이렇게 두 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콩팥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려줄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콩팥
얘가 오줌을 만드는 그 중요한 기관이죠. 그렇죠? 사실 잘라보면 되게 애매해요. 이 기관 속에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그림에, 느낌에. 그래서 대충 보면 약간 이제 두 부분을 나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잘랐을 때 사실 그렇게 특징이 막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기관이긴 한데 어쨌든 겉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콩팥 겉질, 겉에 있다 그거죠. 그래서 겉질이라고도 부르고요. 안쪽에는 이제 콩팥 속질 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깔때기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우리가 콩팥 깔때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이렇게 긴 관이 이렇게 수없이 꽂혀 있는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제 콩팥을 잘라서 보았을 때 그냥 그 느낌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고 여기서 사실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 이제 겉질과 속질 그리고 깔때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제 오줌 다 만들어내면 그 오줌을 실어 나르는 관이 있죠. 그 관의 이름을 오줌관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콩팥과 오줌을 저장하는 방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방광으로 내려온 미제부터는 오줌이에요. 그래서 매 시기에 오줌을 배출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무게가 될 때까지 저장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요도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오줌 바깥으로 나가더라. 이게 전체적인 배설기관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복잡하게 생겼을 것 같은 게 바로 콩팥이죠. 그래서 콩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보이는 이 이상한 이 빨간색 그 모양이 대체 무엇이냐? 현미경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콩팥 하나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 콩팥이고요. 그리고 그냥 오줌간까지 그릴까요? 오줌간까지 그려놓고요. 그리고 콩팥에서 잘랐을 때 보이는 이쪽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콩팥의 겉질이라고 했죠? 겉부분. 여기는 속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면 이 빨간색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거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이게 되게 많아요. 이 모습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콩팥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수없이 많이 한 100만 개가 꽂혀갖고 하나의 콩팥을 쫙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콩팥의 단위. 그래서 콩팥 단위, 얘를 사실 콩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신장 단위, 신단위 또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네프론. 그래서 좀 더 똑바로 쓸게요. 그리고 신단위, 신장을 이루는 단위 또는 콩팥 단위라고도 부르는 아이인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하나만 남겨놓고 위에다가 얘를 한번 좀 풀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풀면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예프론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오줌을 만들 건데요. 어디서 오줌을 만드냐면 혈액 속에서 더러운 노폐물 중에 아까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그 요소만 골라내서 오줌으로 버리고 깨끗한 피는 다시 콩팥 바깥으로 나가서 온몸을 돌도록 하는 그게 일단 이 네프론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프론의 구성에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혈관이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보시면요.
혈관이 들어왔다가요. 혈관이 나가요. 그리고 그 혈관의 중간에 막 꼬여 있어요. 왜 꼬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여과라고 하는 과정 관련이 있는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부분.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부르고요. 사구체는 사실 정체는 모세혈관입니다. 구겨져 있는 모세혈관이죠. 공 모양으로. 그래서 구자가 들어있는 것이 공 모양이다. 그런 뜻이죠.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은 방향도 같이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얘는 바깥에서 들어온 혈관이고요. 모세혈관에서 이제 동맥에서 모세혈관, 정맥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이제 콩팥으로 들어간 동맥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동맥 쪽 혈액이 들어와서, 그죠?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이 구겨져 있고, 그래서 구겨져 있는 이유는 여과에서 하겠지만 굉장히 혈압을 좀 높여서 여기 있는 노폐물을 터뜨려서 이 콩팥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겨져 있는 모세혈관을 막 지나고서 다시 깨끗한 혈액은 다시 바깥으로 나갈 텐데 이쪽은 이제 콩팥에서 나가는 정맥 쪽인 거죠. 이렇게 혈액이 들어왔다가 여기 움직이다 뻥 터져 나와요. 여기는 여과에서 배우겠지만 워낙 혈압이 강하거든요. 뻥 터져서 지저분한 그 요소, 아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었죠? 그 요소를 터뜨려서 내보내고 나머지 정맥을 나가는 요게 이제 혈관이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터뜨려 나온 그 더러운 것들을 받아주는 애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그랬던 요 부분입니다. 이 주머니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보먼이라는 사람이 이 주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로 그 혈액 중에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오줌이 될 준비가 된 아이들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정말 오줌으로 편집을 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재흡수, 분비, 그 과정이 일어나는 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그죠? 요 긴 우리계획은 이렇게 줄로 보이는 이 관인데 사실은 이렇게 한 개의 관은 아니고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굉장히 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관은 어쨌든 굉장히 가는 오줌의 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세뇨관이라고 부르고요. 굳이 명칭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그 교과서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끝은 그냥 집합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면 여기서 오줌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쯤 이제 오줌이 이제 또록 오줌이 이제 모여서, 그죠?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애들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오줌 또록,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또록, 사구체, 보먼주머니, 또록, 이렇게 해서 오줌이 큰 한 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또 오줌관을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뜯어보면 혈관 지나가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오줌이 될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 오줌을 편집하는 곳을 또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네프론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어떤 애가 있었어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애는 다른 말로는 신단위 또는 콩팥단위라고도 부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세하게 현미경을 보면 사구체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혈관이죠. 구겨져 있는 모세혈관과 또 뭐가 있어요? 보먼 주머니,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주머니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뇨관이라고 하는 애, 얘들이 수없이 많이 꽂혀져서 하나씩, 여기서 하나에 한 방울씩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콩팥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프론이라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네프론은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기능적 단위다. 그죠? 네프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하나의 콩팥을 수백만 개가 하나씩 꽂혀갖고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오줌이 만들어지는 기관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대체 오줌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